여러분, 이 아이템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번 아이템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둘 다 워크자켓이라고 답변을 하셨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얻어갈 게 많을 겁니다. 워크자켓이 요즘 굉장히 핫하죠?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 걸 보면 올해 가장 핫한 아우터 1등은 명실상부 워크자켓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살짝 아쉬움이 있는 게 디트로이트 자켓, 프렌치 워크자켓, 헌팅 자켓, 바버 자켓, 탱커 자켓, 백 자켓 등등이 대부분 워크자켓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빨리 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워크자켓은 클래식 빈티지 패션의 한 종류인 만큼 사실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유행을 한번 타고 끝나는 카테고리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즘 많이 보이는 빈티지, 밀리터리 자켓 종류를 한번 싹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각 자켓들의 근본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싶더라고요. 패션을 좀 더 심도 있게 즐기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오늘 영상만 봐도 워크 자켓으로 파생되는 올해 트렌드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사실 남성복들 대부분의 디테일들은 워크웨어와 밀리터리 웨어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재도 많은 브랜드들에서 과거의 패션을 재해석할 때 워크웨어와 밀리터리 웨어를 많이 참고들 하죠. 예를 들어 2024년 많은 브랜드에서 보이는 유틸리티 패션, 프라다 2024 SS 컬렉션에서도 굉장히 핫했었죠. 이런 디테일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조금씩 변형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워크웨어입니다. 워크웨어란 말 그대로 일할 때 입는 옷을 뜻하는데 1910년대 미국에서 광부나 노동자들이 일할 때 편하게 입던 스타일에서 유래했죠. 카라트, 리바이스, 디키즈 등이 역사 깊은 워크웨어 브랜드고 좀 더 올라가면 영국 브랜드인 바버가 있죠. 작업 현장에서 입었던 옷이었기 때문에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매우 질긴 원단을 사용하고요. 청바지에 있는 리벳 장식도 디자인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주머니가 쉽게 뜯어지지 않도록 한 실용적인 장치였죠. 리바이스가 최초로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오리지널을 복각하는 청바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디테일입니다. 또한 많은 물건을 휴대할 수 있도록 자켓이나 바지에는 주머니가 많이 달려 있었는데요. 작년에 굉장히 유행했던 카고 팬츠도 워크웨어로부터 유래한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데님 자켓, 조끼, 워커 등이 워크웨어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들인데 국내에선 2000년대 스트릿 문화와 함께 유입되기 시작했고요. 2010년 초에 아메카지 룩의 등장과 함께 주목을 받게 됐죠. 참고로 아메카지 룩은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을 일본스럽게 해석한 스타일을 뜻합니다. 근본은 미국이지만 일본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최근 카라트를 중심으로 빈티지 워크웨어 대란이 일어나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중입니다. 워크 자켓에 통 넓은 팬츠 하나만 입어도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아 인기가 많죠. 다음은 밀리터리 웨어입니다.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탄생한 패션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트렌치코트와 항공점퍼 모두 밀리터리 웨어로부터 유래한 옷인데요. 남자다움, 터프함, 절도 있는 모습 등 요즘 남성분들이 추구하는 알파메일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복에 대한 로망을 이용한 패션이라고 볼 수 있죠.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쟁 영웅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현재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며 하나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클래식한 스타일로 대부분 남성복들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카고 팬츠, 테일러드 자켓, 트렌치코트, 부츠, 야상, 파카 등은 물론 치노 팬츠 또한 군복에서부터 비롯되었고 군복이란 게 실용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당시의 기성복보다도 기능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있었던 것이죠. 현재로 들어와서는 워크웨어와 밀리터리 웨어 두 패션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으면서 디자인적인 요소로 변환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크웨어와 밀리터리 웨어를 알아봤으니까 최근 워크자켓이라고 불리는 디자인들을 총정리해볼게요. 각 아이템들의 차이를 알고 가시면 워크자켓 하나에만 꽂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면서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프렌치 워크자켓. 프렌치 워크자켓은 프랑스에서 탄생해서 노동자 계급이 널리 입었던 옷에서 유래했습니다. 엉덩이를 덮는 정도의 넉넉한 기장감에 내구성이 좋고 방수가 잘 되는 몰스킨 코튼을 사용했으며 3개의 오픈 포켓과 5개의 단추가 특징이죠. 100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브랜드 르몽생 미셸이 가장 유명한 근본 브랜드입니다. 최근 한국에도 수입이 되기 시작했죠. 몰스킨 소재의 워크 자켓을 100년 넘게 동일한 프랑스의 작업장에서 제작하는 걸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참고로 프렌치 워크 자켓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푸른색인 이유는 당시 가장 생산성이 좋았던 컬러가 블루 컬러였기 때문인데요. 프렌치 워크 자켓을 통해 블루 컬러가 노동자 계급을 뜻하게 됐죠. 프랑스 노동자들이 19세기 골드러시 때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프렌치 워크 자켓을 입고 갔는데 그게 붐을 일으켰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디트로이트 자켓. 현재 워크웨어 유행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죠. 디트로이트 자켓은 카라트 제품으로 유명한데 1889년 미국 디트로이트시에서 해밀턴 카라트가 카라트를 창립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립한 주의 이름을 본따 만들어졌죠. 카라 부분에는 배색 원단이 들어가고 왼쪽 가슴에 지퍼 포켓과 카라트의 로고가 있으며 주머니 부분엔 사선 입술 포켓이 들어가는 게 특징적이죠. 총기장은 짧으면서 소매는 비교적 길게 핏이 나왔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습니다. 그래서 토니웩, 구어, 도프 제이슨 등 다양한 국내 브랜드에서도
디트로이트 자켓에서 모티브를 받아 워크 자켓을 출시하고 있죠. 요즘 핫한 디자인의 원형이 바로 카라트의 디트로이트 자켓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트러커 자켓. 트러커 자켓은 미국 트럭 운전자들이 입던 작업복에서 유래했는데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많다 보니까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용성이 좋은 옷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흔히 말하는 데님 자켓류를 떠올리시면 흔하게 떠오르는 디자인이지만 사실 데님 말고도 두껍게 내구성 좋은 하드 코튼 소재나 코듀로이 소재로도 제작이 되는 편이죠. 공식적으로는 1962년 리바이스에서 발표한 3세대 데님 자켓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축 가공이 들어간 원단과 시그니처 역삼각형 스티치가 포인트고 이전에 투박한 노동복의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워크웨어가 떠오르면서 타입 1, 타입 2 자켓도 복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좀 더 워크웨어스러운 청자켓을 찾으신다면 이러한 디자인도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 헌팅 자켓. 워크 자켓과 디자인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헌팅 자켓은 워크웨어로 분류하기보다는 클래식 패션으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영국 상류층 계급이 취미로 여우 사냥 때 입었던 자켓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분히 귀족적이죠. 디트로이트 자켓과 다르게 양쪽에 가슴 사선 포켓과 두 개의 플랫 포켓이 특징이고요. 말을 타고 사냥할 때 총알이 빠지거나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 탄환이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머니에 덮개를 달아놨다고 합니다. 최근 도메스틱 브랜드에서 나오는 헌팅 자켓은 워크 자켓과 형태를 믹스해 놓은 것이 많아요. 원래는 기장도 엉덩이를 덮는 정도로 넉넉했지만 요즘에는 숏하게 기장감을 처리하는 편이죠. 그래서 만약 워크 자켓과 헌팅 자켓을 구매할 때 좀 더 오리지널리티를 고려하고 싶으시다면 소재와 색감을 고려하시면 좋겠죠? 다음은 야전 상의입니다. 필드 자켓이라고도 하죠. 흔히 야상이라고 알고 계시는 필드 자켓은 과거 세계대전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서 입었던 옷에서 유래했고요. 그중 가장 유명한 M65 필드 자켓은 베트남 전쟁 당시 보급이 되었었죠. M1965라는 모델로 알파 인더스트리에서 나왔습니다. 알파 인더스트리는 항공 점퍼의 근본으로도 유명하죠. 국방색 컬러의 여유 있는 품,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이 특징이고 1세대의 경우 목깃을 세워서 남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스탠드 카라가 적용이 되었고 지퍼를 열면 둘둘 말려있는 후드를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군복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어깨에 견장 장식이 있었고 때때로 명찰이나 부대 마크가 달려있기도 했죠. 다음은 탱커 자켓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절부터 미군 기갑병에게 보급되었던 자켓으로 영화 퓨리에서 빵형이 착용하고 나왔던 바로 그 자켓이죠. 항공 점퍼와 마찬가지로 전차에 탑승하던 군인들을 위해 기장이 허리춤까지 오는 게 특징인데요. 앉았을 때 편해야 했으니까요. 디자인 자체는 항공 점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나일론 대신 두툼한 코튼 트윌 원단을 사용하고 베이지색이 기본입니다. 항공 점퍼와 워크 자켓을 반쯤 섞어놓은 아이템인 만큼 대안적인 제품으로도 괜찮죠? 마지막으로는 덱 자켓입니다. 해군의 전통적인 외투 피코트의 대체품으로 1943년 개발되었고요. 장교보다는 병사들이 입던 복장이었죠. 미 해군 항공모함과 전함의 갑판에서 입는 자켓이라는 뜻으로 미 해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선상에서 입는 옷답게 디자인이 단촐한 게 특징인데 피코트와 달리 방수 면직물을 사용하고 안쪽에는 보온성을 위해 안감에 알파카터를 사용한 게 시작이었어요. 마치 무스탕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워크 자켓과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카라 부분의 코듀로이 배색 대신 플리츠로 들어갔다는 차이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간절기 때보다는 방한용품으로 사용되죠. 워크 자켓과 어떻게 보면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죠. 워크 자켓 트렌드가 겨울까지 지속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법한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빈티지 클래식 트렌드에 활용하기 좋은 워크 자켓과 그 대안적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즌 트렌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